안녕하십니까. 스매싱 장호섭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순열과 조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유형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건 최대한 좀 축약을 해서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유형을 굉장히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유형 안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유형을 저희가 한 문제 정도를 풀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이것만 가지고 한 3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이 유형당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유형들이 다 풀어보셔야 돼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전부 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말 중에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 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가 이런 얘기예요. 저희 이제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을 뽑습니다. 서로 다른 공이 있고 거기서 뽑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그러니까 모두 같은 공이 있습니다에서 공을 뽑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파트에서 했어요. 저희 이제 다뤄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이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냐 동전을 던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뭐 사람을 뽑냐 공을 뽑냐 이런 거에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주머니가 같은 주머니에 있냐 서로 다른 주머니에 있냐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문제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유형을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10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유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양한 문제를, 그러니까 스매싱에는 다 잘 나와 있어요. 다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서 여러분들이 유형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2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문제씩을 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꼭 그거는 인지하시고 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실전 유형 1번입니다. NPR의 계산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내신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NPR이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 N과 R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인 계산을 하게 될 때는 이 위에 있는 식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P4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10P4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10, 9, 8, 7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4가 4개라는 뜻입니다. 10부터 4개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럼 NP4가 됐어요 라고 하면 N-1, N-2, N-3 이해가 되시죠? 여기 만약에 10PR이라고 했어요. 어렵죠, 그죠? 10PR 이렇게 들어가면 10부터 R개를 곱하게 됩니다. 그죠? R개. 선생님 이 마지막에 저 쓰고 싶어요. 9, 8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마지막에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위에 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뭐죠? 10P4일 때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N 빼기 4 플러스 1 맞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10 빼기 R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지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게 훨씬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 문제까지는 다뤄보지 않을 거예요. 내신 들어가서 심한 문제를 다루게 될 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0-1이다. 정의한 겁니다. np형이 1이다. 역시 정의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n개를 나열하는 것. n팩이랑 동일하다. 요 정도는 체크해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바로 볼게요. 1744번입니다. 구피사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수 R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구피사 같은 경우에는 4개 나열하는 거죠.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4개 나열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8PR 이거 아까 식으로 썼을 때 되게 이상했죠. 그러니까 식으로 안 쓸 겁니다. 그냥 8PR이라고만 적을게요. 됐죠? 더하기 R 곱하기 8P3 876 됐죠? 그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R 곱하기 876이 넘어가서 876으로 묶어주시면 9-R 곱하기 876 이렇게 되겠죠? 좌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우변은 8PR이에요. 됐죠?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는 8부터 R개를 나열한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8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9-R이 얼마면 되겠다? 5면 되겠다. 그죠? 얘가 5면 정확하게 맞겠다. 9-R이 5가 되면 될 것 같아요. R이 4입니다. 확인 한번 할게요. 4 맞나? 맞죠? 4개 나열한 거니까 8, 7, 6,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유형 1번이라 저희가 다뤘습니다. 실전 유형 2번 순열의 수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돼 있죠. r개를 택해서 나열한 겁니다. 알겠죠? 택해서 순열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나열이란 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뜻이죠. 순서 있습니다. 순서 있으면 이렇게 NP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가능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순열을 매번 P를 쓰는 것은 실제로 어려워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은 이제 익숙하니까 이걸 P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3개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고 첫 번째는 10가지고 두 번째는 9가지고 세 번째는 8가지가 되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 10개 중에 3개를 나열하는데 이거는 정의상으로 10P3이기 때문에 10P3의 정의는 10부터 3가지니까 19, 8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른쪽 것이 훨씬 더 오른쪽 위에 것이 훨씬 더 개념적으로 좋다. 이해하기가 훨씬 좋다. 복잡해지는 문제에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리 채우기 형태로 생각하셔야 논리상에 훨씬 유리하다. 논리상으로 유리함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쉬운 문제는 뭐 NPR로 푸나 아니면 그냥 자리 채우기를 푸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려워질수록 자리 채우기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754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5곳의 관광지를 이틀 동안 여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에 2곳, 둘째 날에 3곳을 가기로 할 때 관광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다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어머니 아버님이 세우시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죠. 근데 수학여행을 갑니다. 수학여행을 가서 우리가 어디를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표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날은 어디 순서대로 가고 두 번째 날은 어디 순서대로 가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보다 보면 첫째 날에 이거 2개 자리 바꿔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첫째 날에 2곳, 둘째 날에 3곳을 가기로 할 때 이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첫째 날 1번 순서로 갈 곳이 정해져 있고요. 둘째 날 2번 순서로 갈 곳이 정해져 있고 첫째 날 2번째, 둘째 날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3, 4,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떠냐면 이게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1, 2, 3, 4, 5의 순번을 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5곳의 관광지를 1, 2, 3, 4, 5번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굳이 적자면 OPO예요. 그죠? 5개를 뽑아서 5개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리를 채워 적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네를 5곳의 관광지를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5팩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계산하시면 120까지가 나옵니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OPO보다는 이렇게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뽑고 나서 나열하는 게 훨씬 좋다. 됐죠? 이웃하는 순열의 수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짜 순열을 다루게 됩니다. 뽑아서 나열하세요. 이런 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웃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세요. 이웃하는 이웃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전 유형 4번과 완벽한 연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풀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실전 유형 4번도 같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풀었으면 4번도 푸는 거예요. 됐죠? 이웃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묶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이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묶음의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A, B가 이웃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A, B가 될 수도 있고 B, A가 될 수도 있어요. 묶음으로 생각하고 나열했다면 얘네들끼리 또 자리 바꾸는 걸 나중에 구하셔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닐 거예요. 지금은 뭐 처음 본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생소한 유형으로 생각되실 수 있는데 좀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진짜로. 63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N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총 N 플러스 3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얘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항상 전체적인 이 구조를 파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안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10명을 세워놓고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 앞에다가 세워놓고 총 몇 명 있지? 라는 걸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죠? 문제 안에 들어가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N 플러스 3명이 있고요. 남학생 이웃하게 세우세요. 남학생끼리 묶어놔 놓고 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남자 ABC가 있다라고 쳤을 때 ABC를 묶음으로 생각할 겁니다. 묶었어요. 세트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학생 N명이 있는데 그럼 여1, 여2 해서 여N까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가 총 몇 개냐면 N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됐죠? 묶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묶음을 하나로 치고 나머지까지 쳐서 총 그래서 몇 개 나열하는데 N 플러스 1개 나열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N 플러스 1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겠죠. 됐죠?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나열을 하시고 이 묶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묶음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3팩이죠. ABC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 ABC가 될 수도 있고 ACB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네를 곱해줍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해 주시면 720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3팩을 넘겨서 나눠주시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120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할 때 아까도 P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복잡한 계산은 남겨놨죠. 왜냐면 그걸 우리가 식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오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을 쭉 나열해놓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120이 됐어요. 이거 5팩이죠. N이 4가 된 겁니다. 선생님 5팩인 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계산 안 하실 거예요? 하잖아요. 그죠?
4팩도 하고 3팩도 하고 팩토리얼 계산 이제 지금부터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20이 5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금방 눈에 익을 겁니다. 지금은 잘 안 되더라도 나중에 될 거예요. 정답이 4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쪽 계산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문제를 보는 경우에는 두 문제 이상, 지금 특히 오늘 보는 거에서 두 문제 이상 본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시험에 10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풀었던 문제들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살짝 말을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문제 형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절대 어려운 쪽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내용이 어려운 걸 낼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분할과 분배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실은 교과외인데 시험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면 저희 어렵지 않나요? 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충분히 앞에서도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요. 같이 볼게요.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B와 C 또는 C와 D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또는이 나왔습니다. 그쵸? 아, 이 또는은 합집합이네요. 앞의 내용들, 7단원의 내용들을 굉장히 잘 하셨다면 이거 별거 아닐 겁니다. 그죠? 내용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앞의 내용을 잘했으면, 경우의 수를 잘했으면. 근데 지금 이 또는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합집합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됐죠? 교집합을 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합집합의 형태로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B와 C가 이웃하는 겁니다. B, C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을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B, C를 묶음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나머지 A, D, E, F, G 됐죠? 이웃하는 거니까 B, C가 이웃하는 거니까 전체 나열하는 것은 6팩이 될 거고요. B, C가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하셨죠? 2팩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1440까지가 나와요. 1000단위가 넘어간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뭐 저희는 팩토리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CD가 이웃합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CD가 이웃하는 경우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 B, E, F, G 이렇게 되니까 똑같습니다. 6팩이고 CD가 자리 바꾸는 거 2팩에서 1440까지 나옵니다. 됐죠? 세 번째, 이거 뭐예요? 교집합이죠. 동시에 성립하는 거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C가 이웃하면서 CD가 이웃하는 경우는 BCD가 이웃하는 겁니다. B와 C가 이웃하고 그 다음에 C와 D가 이웃하고 동시에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B, C, D 같이 이웃해야 됩니다. 그러고 남은 게 A, E, F, G 이렇게 되니까 세트 하나랑 4개랑 해서 5팩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 다음이 중요한데 C는 중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C와 B가 이웃하고 C와 D가 이웃해야 되고 B와 D는 이웃할 필요 없어요. 됐죠? 근데 BD가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CB가 이웃한다고 해서 문제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2팩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면 240까지 나와요. 우리는 합집합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1440까지 더하기 1440까지 빼기 교집합 240까지를 계산해 주시면 2640까지가 나옵니다. 정답이죠. 되겠죠? 이게 결코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앞의 내용에서 우리 충분히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 이렇게 볼게요. 특정한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아예 정해준 거예요. 완전히 이웃하는 거 말고요. 여기에 누가 와야 돼요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문제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 71번에 보시면 신입사원 4명과 경력사원 4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신입사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잘못 들어갔네.
예, 순서가 잘못 들어갔어요. 이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가 아니고요.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보여드릴 건 요겁니다. 이웃하는 순열의 수랑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요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이웃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했지만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는 이웃하는 거를 제외할 수도 있어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제외할 수도 있지만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 예, 요거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가 이웃하세요라고 하면 C, D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는 3팩에 A, B 자리 바꾸는 거 2팩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웃하는 거. 맞죠? 근데 A, B가 이웃하지 않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하지 않게라고 얘기를 하면 CD를 먼저 배열하시고 CD에 배열하는 방법이 2팩이에요. 거기에 사이사이에 AB를 끼워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AB를 끼워 넣게 되면 이 중에 자리,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팩으로 AB의 자리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빨리 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를 CD를 배열하시고 사이사이에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3P2로 빨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멋있는 풀이에요. 이게 좋은 풀이라고 보기에는 위에 풀이가 너무 좋아요. C를 쓰는 풀이가 훨씬 더 좋은데 논리적으로. 근데 밑에 거를 이제 멋있게 쓰는 거죠. 저희가 이제 순열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순열의 방식을 쓰게 될 거고요. 요거 이제 배워두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좋은데 위에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하지 않기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이웃하는 경우가 3팩에 2팩이었단 말이에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4팩이겠죠? 4명 나열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경우에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모순이 발생하냐면 3개 이상이면 3개 이상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어떤 경우를 못 뺀 거냐면 A, B는 이웃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못 뺀 겁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이웃하지 않게라고 하면 우리가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뺀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그럼 뭘 또 빼야 되냐면 A, B는 이웃하고 C는 따로 있는 것. 그 다음에 A는 따로 있고 B, C는 이웃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빼줘야 돼요. 근데 요 안에 또 중복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2개짜리라 하더라도 이렇게 푸는 방식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경력사원 4명이 있고요. 신입사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경력사원을 먼저 배치하라고 했죠. 사이사이에 신입이 들어가면 이웃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사원을 먼저 배치할게요. 경력사원을 라지를 쓸게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먼저 배치했습니다. 4팩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신입을 넣을 겁니다. 사이사이는 5군데가 있기 때문에 5C4를 한 다음에 4팩을 할 건데 다이렉트로 한 번에 하기 위해서 5P4로 계산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순열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면 좋겠죠. 그래서 5P4로 계산을 할 겁니다. 5432 그죠? 5432가 될 거고 4팩이 될 거니까 곱해 주시면 정답은 2880까지가 나올 겁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관련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웃하는과 이웃하지 않는을 2문제씩 풀고 있죠.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레벨 3네요. 중요합니다. 그 앞에 내용이랑 달라요.
그 함수 내용이나 이런 거 부분들은 레벨 3가 되면 내용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이쪽은 아닙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도전 한번 해볼게요. B와 C가 모두 A와 이웃하지 않게. 모두 A와 이웃하지 않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B와 C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B와 C가 모두 A와 이웃하지 않게라고 하면 A의 오른쪽과 왼쪽에 모두 BC가 없어야 돼요. 그럼 BC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하죠? A의 위치를 결정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를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BC를 다른 데 배치를 하는 방식을 찾으셔도 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뭘 생각하죠? 여사건을 생각합니다. 경우가 너무 많으면 반대, 이것의 부정을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사건은 뭐가 있냐? 반대를 하면 A와 C가 모두 A와 이웃하지 않게의 반대는 B와 A가 이웃하거나, 그죠? 이웃하거나 아니면 C와 A가 이웃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B와 C가 모두 A와 이웃하지 않게 반대는 B와 A가 이웃하거나 C와 A가 이웃하는 거나. 됐습니다. 그러면 B와 A가 이웃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묶어서 가잖아요. 그죠? B와 A를 묶고 C, D, E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네요.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BA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C와 A가 이웃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4팩에 2팩입니다.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나요? 교집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요 밑에다 적을게요. 교집합. 교집합은 동시에 이웃해야 되겠죠. 그러면 B와 A와 C가 동시에 이웃해야 됩니다. 그러면 D와 E가 남았고요. 교집합은 마이너스 3팩입니다. 그리고 BC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A는 그대로고 곱하기 2팩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교집합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를 계산을 했어요. 이게 여사건이군요. 그러면 전체에서 빼야 되겠네요. 전체 5팩이고요. 5개의 문자 나열하는 거니까 거기서 위에 계산할게요. 48 마이너스 12 해서 계산하시면 36이 나옵니다. 2번이 정답이죠. 레벨 3라고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너무 많은데 나열하려니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사건을 생각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배워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입니다. 순번이 조금 바뀌어서 그죠? 특정한 자리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와야 돼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 우리 어떻게 푸느냐. 사실 이쪽 파트는 되게 어렵습니다. 1778번인데 바로 레벨 3를 보네요. 그죠? 다른 내용이 좀 어렵고 지금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조금 볼만해서 이걸 바로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냥 정해져 있는 자리에 뭐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어려운 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레벨 3를 본다는 얘기는 역시 이것도 빈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내신 빈출입니다.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엄청 잘 나와요.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6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습니다. 짝수끼리도 이웃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실 두 가지로서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어떤 방식을 취하면 되냐면 이웃하지 않으니까 짝, 짝, 짝. 홀수 3개, 짝수 3개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짝수가 먼저 오면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짝수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짝, 짝,
짝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홀짝홀짝홀짝이냐 짝홀짝홀짝홀이냐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사실상 이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자, 1, 2, 3은 이웃합니다 라는 게 있어요. 야, 여기가 이제 대박이죠. 1, 2, 3은 반드시 이웃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1, 2, 3은 이 중에서 홀짝 홀 자리에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홀짝 홀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근데 홀짝 홀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두 군데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의 자리가 그죠? 1, 2, 3의 위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됐죠? 근데 1, 2, 3의 순서가 321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홀짝 홀 이렇게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으니까 321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 3이 들어왔다라고 치면 나머지 짝홀짝 자리에 4, 5,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홀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고요. 짝수는 4, 6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리가. 2팩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죠. 됐죠? 그래서 얘가 8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풀어주니까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풀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밑에 거는 이제 더 쉽죠. 똑같습니다. 홀짝 홀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1, 2, 3 순서 바꾸는 거 있고요. 들어오고 나면 짝수 두 개 홀수 하나 남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와 동일하게 8가지가 됩니다. 그 집중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게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뭐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놓지 않고 몇 분이 걸리든지 간에 답을 도출할 때까지 내가 모든 걸 만족해야 돼라고 하는 거. 그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내. 알겠죠? 집중을 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행동을 뭐가 하게 되냐면 얘가 8가지니까 밑에도 똑같게 8가지겠지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동일한데 선생님이 뭘 했어요? 홀짝 홀일 때 1, 2, 3이야. 거기에 들어가는 거 똑같이 들어가지 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8가지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쓰셔야 됩니다. 아닌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실전 유형 6번입니다. 교대로 번갈아 나열하는 순열의 수가 나옵니다. 교대로 그 앞의 내용이랑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데 순서가 정해진 건데 두 집단의 구성원 수가 n으로 같을 때 교대로 번갈아 나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보면 사실은 쉽거든요. 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숫자 5개를 사용하여 5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홀수와 짝수가 번갈아 나오도록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앞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건 레벨 2고 앞에 건 레벨 3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건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얘는 수를 뽑는 것을 추가 조건으로 잡았고 앞에 거는 이제 1, 2, 3이라는 것을 추가 조건으로 달았잖아요. 이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똑같이 문제를 풉니다. 앞에 푼 거랑. 얘는 번갈아서 들어와야 되니까 홀짝 홀 5자리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짝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짝홀 짝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홀수를 그죠? 이거 홀수 3개. 홀수를 먼저 할 건데 9 이하의 홀수는 5개가 있어요. 홀수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합니다.
그죠? 순서가 있게 나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5P3이에요. 저는 P를 원래 좋아하지는 않는데 5C3에 곱하기 3팩을 하셔도 됩니다. 짝수는 이제 똑같이 가겠죠? 짝수는 4개가 있어요.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똑같이 5개 있는 거 아닙니다. 2개 뽑아서 나열할 겁니다. 자리에. 그러면 계산하시면 720까지가 나오게 돼요. 됐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홀수는 4개,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거. 자리가 2개라서 짝수는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채울 겁니다. 됐죠? 그래서 480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둘을 합해 주시면 1200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얘도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리가 정. 여기는 이건 바로 문제 볼게요. 이게 앞에 지금 내용 뭐 유형이 뭐 이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유형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지만 분류를 해뒀다의 중요도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문제들끼리 내가 접근법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도를 두시면 되고요. 1792번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 유형, 지금 자리가 정해진 것들, 그 다음에 홀짝홀짝들,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수능 기출 유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아마 요 수능을 치렀던 연령대로 교체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선생님들. 이때 얘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그 기차에 좌석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앉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앞쪽에 앉아야 돼요. 뭐 엄마 아빠 옆에는 아이가 꼭 한 명씩 앉아야 돼요. 이런 식의 이제 추가 조건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추가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분단이 있는데 분단에다가 8명을 앉힐 거예요. 근데 학년이 달라요. 근데 같은 학년끼리는 앞뒤로 앉아야 돼요. 같은 줄에 앉아야 돼요. 이런 식의 이제 추가 조건들이 있는 거. 다 똑같은 거죠. 지금 풀고 있는 유형들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추억 속에 지금 이제 메인 선생님들의 추억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5개의 의자, 극장 같네요. 그죠? 영화관에 앉습니다. 5개의 의자에 모두 앉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에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홀수 번호가 적혀 있는 곳은 135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앉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 135 중에 2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P2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3P2로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이게 헷갈리면 아버지 어머니를 앉혀버리세요. 여기 아빠, 여기 엄마 앉을 겁니다. 알겠죠? 그냥 앉혀버리세요. 앉혀버리고 나면 빈자리가 2개,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이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들, 딸과 할머니가 앉을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 3명이 3개의 자리에 앉는 거기 때문에 3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36이 나올 겁니다. 간단하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풀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금은 굉장히 쉬운 걸 푼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걸 푼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맞닥뜨리게 될 부분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전 유형 8번 특정한 2개 사이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얘도 이제 똑같아요. 지금 계속 똑같은 유형을 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 단어씩 바뀌는 거예요. 한 단어씩. A, B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게 한 명일 수도 있고요. 2명일 수도 있어요. A, B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된대요. 알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7번 보면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이 의자에 2 학생이 앉는데 둘 사이에 2개 이상의 빈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을 역시나 해보자고요. A, B만 아는 거예요. 두 학생 A, B라고 표기할게요. A와 B가 앉습니다. 근데 두 개 이상이니까 두 개 빈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세 개의 빈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총 몇 개까지 있냐면 6개까지 가능해요. 맞죠? 양 끝에 앉게 되면 빈 의자가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너무 많아. 그죠?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너무 많으면 여사건을 생각한다고 했죠. 반대. 여사건이 뭐죠? 둘 사이에 빈 의자가 2개 미만, 1개거나 0개거나, 그죠? 사이에 빈 의자가 0개, 둘 사이에 빈 의자가 0개거나 아니면 빈 의자가 1개,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 의자가 0개라는 것은 둘이 이웃하라는 이야기죠. A, B가 이웃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이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럼 총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그냥 세도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가지의 경우로 이웃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찾는 게 7가지고요. A, B가 BA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팩으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 의자가 1개 있어요. 이 빈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빈 의자가 있다는 거, 빈 의자와 양 끝에 A, B가 있다는 거,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A가 앉고 비어 있고요. B가 앉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얘는 6가지가 되고요. 그런데 A, B가 자리 바꿀 수 있죠. 양 끝에. 그래서 A, B 자리 바꾸는 거 2팩 되겠죠. 중복 없습니다.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자, 이 전체 경우의 수가 이게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 8개의 자리가 있는데 A, B가 앉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르세요.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2개의 자리를 뽑은 다음에 A, B 순서가 있으니까 그죠? 나열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8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6이고요. 뒤에 거 계산하시면 14, 12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30, 3번이 됩니다. 됐죠? 이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초반부에 참 어려울 겁니다.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 여사건에 대한 접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여사건을 대놓고 주는 경우가 있죠. 적어도 문제입니다. 네, 적어도 문제가 100% 여사건이야. 맞습니다. 거의 맞고요. 적어도란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죠.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사위가 2 이상 나올 경우의 수,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고 쳐요. 아니면 야구에서 A팀이 승리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A팀이 2승 이상 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지 적어도 2승 이상 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란 표현 자체가 원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적어도란 표현이 원래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적어도란 표현을 원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사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선생님 입장에서는 99.9%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함정을 파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다. 아무튼 적어도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소문자와 2개의 대문자가 있는데 이렇게 대문자의 바로 왼쪽에는 적어도 1개의 소문자 적어도 나왔네요. 그죠?
적어도 한 개의 소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아닌 걸 뺄 겁니다. 알겠죠? 전체에서 여사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사건 아닌 것을 빼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글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사건이란 말보다 아닌 게 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만 논리를 잘 배우시면 돼요. 적어도 한 개의 소문자가 온다. 그것의 반대는 뭐냐? 한 개 이상의 소문자가 온다. 그죠? 두 개의 대문자에 바로 왼쪽에 한 개 이상의 소문자가 온다. 그 얘기는 소문자가 아예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됐죠? 그게 어떻게 해야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대문자 바로 앞에, 그죠? 모든 대문자. 그러면 하나만 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어려운 편인데 이 중에서 그럼 오지 않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A, B가 이웃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A, B가 이웃해버리면 그 사이에 소문자가 안 와 있으니까 그 어느 대문자 왼쪽에는 소문자가 없는 거잖아요. 대문자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웃하게 만들어버리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B는 이웃시키고 나머지 같이 나열을 하면 5팩이고요. A, B 자리 바꾸는 게 2팩입니다. 됐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놓치고 가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A, B, C, D, B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제일 왼쪽 A가 첫 번째 오게 되면서 제일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문자도 대문자도 안 온 게 돼버려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세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왼쪽 맨 왼쪽에 대문자가 오고요. A 또는 라지 A 또는 라지 B가 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A, B가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제일 왼쪽에 오면서 지금 제일 왼쪽에 A가 왔어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세겠죠? 일반적으로 A를 먼저 세고 나머지를 나열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위에 거랑 겹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 여기 셌잖아요. 여기 셌던 거랑 겹치게 돼요. 그래서 고정하고 그 옆에는 오지 않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줍니다. 되겠죠? 그래서 맨 왼쪽에는 A 또는 B가 와야 되니까 제일 왼쪽에 A 또는 B가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지금 A를 맨 왼쪽에 놨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자리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중에 하나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 네 자리가 있겠죠? 이 네 자리는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라서 4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체에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계산을 하시면 전체는 6팩이고요. 6개 나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위에 거 계산을 하면 위에 거가 240 첫 번째가 두 번째가 19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시면 288가지가 돼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어렵죠? 이게 레벨 2인데 레벨 3 같은 레벨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절대 쉬운 문제가 다 없고요. 논리를 다루고 언어 논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유형 10번이고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기준이 되는 자리의 숫자를 먼저 나열하고 나머지 남은 숫자를 나열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음에 주의한다. 됐죠? 그러니까 숫자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드세요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어요. 당연하죠. 네 자리 숫자인데 0이 와버리면 세 자리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된다. 1810번.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100의 자리 또는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겁니다. 또는이 들어왔어요. 또는. 그래서 100의 자리가 짝수일 때, 10의 자리가 짝수일 때 빼기 100의 자리, 10의 자리 모두 짝수일 때 교집합을 뺀다는 거죠. 합집합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사건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여사건이 좋냐면 여사건은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모두 홀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의 반대가 홀수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사건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의 자리가 홀수, 10의 자리가 홀수인데 서로 다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뽑은 건 10의 자리에 뽑을 수 없어요. 홀수는 3가지가 있는데 100의 자리는 3가지고요. 10의 자리는 2가지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뽑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리수 채우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1000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식으로. 1000의 자리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거든요. 이제 2개를 뽑아갔으니까 이런 거예요. 100의 자리에 1을 넣었어요. 홀수. 그 다음에 10의 자리도 홀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2, 4, 5, 0이 남았는데 0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1000의 자리에 0 제외하셔야 되니까 2, 4, 5 3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뽑고 나면 1의 자리는 또 3가지가 됐죠. 그래서 0이 이제 1의 자리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3가지가 됩니다. 해서 54가지 이렇게 되고요. 전체는요. 여사건을 할 거니까 전체도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이 전체는 1111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0 제외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을 제외하고 5가지고요. 그 이후에 5가지, 4가지, 3가지 해서 전체 사건이 됩니다. 됐죠? 계산을 하시면 앞에가 300가지고요. 뒤에가 54가지니까 계산해서 246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가 계속 어려울 거예요. 계속 어려울 거고 2번 풀이를 2번, 3번 돌려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최대한 선생님의 풀이 방식을 배워주시면 좋고요. 뭐 여러분들의 풀이 방식이 있다면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자꾸 연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유형 사전식 배열입니다. 우리가 사전이 없어서 역시 사전식 배열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하나 살펴볼게요. ABC의 사전식 배열을 하세요 라고 하면 A를 기준으로 작은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BC 작은 순서입니다. 그러면 A, C, B 사전식 배열이고요. 다 썼으니까 A가 시작되는 거 다 썼으니까 B가 시작되는 거 볼 겁니다. 그럼 B, A, C가 있을 거고 B, C, A가 있을 거고 C로 시작되는 거 C, A, B가 있을 거고 C, B, A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전식 배열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자릿수를 기준으로 그죠? 이렇게 나열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나열했으면 그 안에서 B가 당연히 C보다 더 작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자릿수가 작은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전식 배열을 사전을 안 보니까 그죠? 모르는데 여기서는 배워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전식 배열의 문제를 자주 낸다기보다 이제 작은 순서대로 숫자가 사전식 배열이거든요. 작은 순서대로 했을 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1818번이 그거죠. 7개 숫자 중에 서로 다른 5개, 서로 다른입니다. 5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3240보다 32,400보다 작은 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사전식 배열을 하면요. 첫 번째가 1로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아까 한 거랑 똑같죠. A로 시작하는 배열을 먼저 하고 B로 시작하는 배열하고 C로 시작하는 배열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땡땡땡땡 이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2 땡땡땡땡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3만보다 작은 숫자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3인데 3, 2, 400보다 작은 거니까 3, 0
땡땡땡이 그것보다 좀 작은 애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3, 1, 땡땡땡도 그거보다 작은 애들일 겁니다. 됐죠? 그리고 32로 시작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320 땡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321 땡땡이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 그러면 이제 324 땡땡보단 작은 거예요. 선생님 322 땡땡은 어디 갔어요? 여기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322 땡땡 없고 323 땡땡도 없습니다. 324 땡땡으로 갈 거니까 그거보다 작은 건 다 했어요. 이제 이 안에서 자리 채우기 문제입니다. 1을 썼기 때문에 그죠? 1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2, 3, 4, 5, 6과 0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죠. 6개 중에 4개 뽑아서 나열합니다. 그러면 2땡땡땡도 똑같겠네요. 6p4가 될 거고요. 30땡땡땡은 2개를 썼으니까 5개가 남았어요. 그렇죠? 5개가 남은 것 중에서 3개를 나열합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고요. 얘는 이제 3개를 썼으니까 4개가 남았겠네요. 4개 중에 2개 나열하고요. 4개 중에 2개 나열합니다. 다 계산해서 합을 하셔야 되겠죠? 합을 하시면 864가 나올 겁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순열 이용한 함수의 개수입니다. 순열 많네요. 그죠? 되게 많아요. 순열 이용한 함수의 개수, 함수 f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1대1 대응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중요한 게요. 이 세 개가 모두 x의 기준에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에 가면 그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는 y의 기준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은 x의 기준에서 y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의 경우를 생각한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x의 기준에서 1의 기준에서 몇 가지, 2의 기준에서 몇 가지, 3의 기준에서 몇 가지 이렇게 센다는 거죠. 1대1 함수 똑같아요. 1의 기준에서 몇 가지, 2의 기준에서 몇 가지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열 이용한 함수의 개수 나중에 섞일 거니까 어차피 조합과 같이 섞여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x의 기준에서 생각한다는 것만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문제 바로 볼게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1대1 대응 나왔네요. 그죠? 뭘 생각하라고 했죠? 이게 x의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에서 y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의 문제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의역의 오직 한 원소 x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진 건데 차이입니다. 차이. 그렇죠. fx 플러스 1과 fx의 차이가 4가 됩니다. 어쨌든 이 f 값은 y의 값인데 선택받은 y의 값인데 나올 수 있는 값이 1, 2, 3, 4, 5밖에 없어요. 그럼 차이가 4가 나는 경우는 1하고 5밖에 없거든요. 즉 fx는 1이어야 되고 fx 플러스 1은 5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럼 x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x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x가 모든 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x는 1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f1이 1이고 f2가 5인 거죠. 근데 1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3도 되고 4도 됩니다. 근데 5는 안 돼요. 왜냐면 f6이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x를 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했다라고 치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정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F1이 1이고 F2가 5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 2, 3, 4, 5랑 대응되고 있는데 F1은 1로 정해져 있고 F2는 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X의 기준에서 가는 거죠. 나머지 3, 4, 5가 가는 거예요.
3은 몇 가지가 있어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간대로는 못 가겠죠. 3은 3가지가 있습니다. 3이 갈 곳은 3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3은 3가지, 4는요 2가지고요, 5는요 1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x의 기준에서 나머지를 잘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 앞에 내용들이 중요하진 않죠. 어떻게 풀어나가는 전개 방식을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한 절반쯤 왔어요. 딱 1시간 정도 됐네요. 조합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조금 다릅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봐요. 팩토리얼 계산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개념할 때 이제 자세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조합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무조건 공식을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C 4가 왔어요. 근데 만약에 6P4가 왔어요. 그럼 공식을 쓰지 않고요. 이것도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인데 이렇게, 그죠? 곱하기로 계산을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데 순열은요, 아니 조합은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팩토리얼 계산을 합니다. 4팩, 2팩. 됐죠? 이걸 쓰다 보면 이제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 공식보다 그냥 바로 쓸 겁니다. 근데 여기서 6팩에 4팩, 2팩에 대한 계산을 할 때 6팩에 4팩, 2팩에 대한 계산을 할 때 6, 5, 4, 3, 2, 1이고 4, 3, 2, 1 곱하기 2,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4, 3, 2, 1을 4, 3, 2, 1이랑 지울 수가 있으니까 6 곱하기 5, 2 곱하기 1이라고 바로 적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6C4라는 걸 보면 6C4는 2개, 그죠? 2개니까 2개 적을 거예요. 6, 5랑 2, 1이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리는 당연히 위에 거 한 것처럼 자꾸 연습을 처음에는 초반에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팩에 4팩, 2팩이니까 6, 5, 4, 3, 2, 1이고 4, 3, 2, 1이고 2, 1이고 하니까 4, 3, 1, 4, 3, 1 지워져서 2개 남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6C4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2개잖아요. 그죠? 6C4, 6C2랑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건 공식을 무조건 써야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여기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전에 얘기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NCR과 NCK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1번 R과 K가 같은 경우, 2번 R 플러스 K가 N인 경우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6C4와 6C4는 당연히 같은 거고요. 6C4와 6C2도 같습니다. 그죠? 공식을 써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R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16과 16이 동일하다는 거. 맞죠?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2R 플러스 1과 R 플러스 3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R 플러스 1과 R 플러스 3을 더했을 때 16이 되면 됩니다. 방금 한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풀어주시면 R값이 2가 나오고요. 얘는 풀어주시면 R값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수 R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두 개 나오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더하면 6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은근히 지나고 나서 그 실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이런 거 놓치고 가다가 틀리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전 유형 15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합의 수입니다.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뽑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겁니다.
뽑아두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순서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C를 쓴다. 됐죠?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실생활에 뽑는 게 많이 이루어집니까? 예,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대표를 뽑는다. 우리 대회에 나갈 대표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성적을 가지고 뽑으니까 그 대표도 1등, 2등, 3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대회 나가서 이제 그 전에 1등, 2등, 3등 한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가서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 실제로는 뽑아가는 겁니다. 3명 뽑아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 3명 뽑아 오세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만 뽑으면 되니까. 실제로는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의 수가요. 아무튼 우리 이제 그 어른들 많이 하는 뭐 로또 이것도 C입니다. C 조합을 사용하는 겁니다. 걔네가 1번을 먼저 뽑았냐 2번을 먼저 뽑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뽑은 공의 그 조합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C를 씁니다. 실생활에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거 C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40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명과 2학년 학생 5명으로 이루어진 봉사활동 모임에 9명이 있네요. 3명을 뽑을 때 3학년 학생 3명의 학생의 학년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이거는 1학년 3명이 뽑힐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사실 1학년 중에서 뽑은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4C3입니다. 4명 중에 3명. 그리고 2학년 3명이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2학년 중에서 뽑은 거랑 같기 때문에 5C3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둘이 더해주시면 14가지 해서 1번이 됩니다. C 계산은 선생님이 거의 안 할 겁니다.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한 번만 하면 5C3 같은 경우에 2개잖아요. 5, 4, 2, 1 해서 10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산해서 암산이 될 정도로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841번 보겠습니다. 악수가 나옵니다. 이 옛날에 나왔을 땐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악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같고요. 인사 뭐 다른 말로 짝짓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짝을 만든다 뭐 대결을 한다 대결이기 때문에 리그의 경기 횟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그 경기 수 어렵죠. 이게 말들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대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랑 똑같습니다. 짝을 이루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악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리그 경기 수가 똑같습니다. 세 사람. A, B,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B,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 대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A, B를 뽑을 수도 있고요. A, C를 뽑을 수도 있고요. B, C를 뽑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냥 나열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세 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기로 한다?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 구하기로 합니다. 즉,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n명이라고 하겠습니다. n명 중에서 2명을 뽑았을 때 그 경우의 수가 55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명이기 때문에 n-1, 2일. 그쵸. 이런 걸 빨리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팩토리얼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얘가 550이에요. n-1 넘어가서 110. 이거 제가 2차 방정식 풀지 말라고 했죠. 서로 다른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의 곱이 110이 되는 경우는 얘가 11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n이 11인 경우, 11, 10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16번째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를 구하세요. 특정한 것을 포함했으면 걔를 제외하고 뽑아야 되겠죠. 포함하지 않으세요라고 했으면 걔를 제외하고 전체에서 뽑아야 되겠죠.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1857번. 근데 이렇게 이제 섞여서 나와요. 문제가. 8켤레 운동화 16짝이 있습니다. 잘 읽어주셔야 돼요.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 켤레가 8켤레니까 8쌍이 있는 거죠. 커플이 8쌍이 있는 겁니다. 됐죠? 이 중에서 6짝을 선택하는 거예요. 3쌍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쌍이라고 안 했다는 얘기는 짝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중에 2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게 네, 6짝을 선택을 하니까 2켤레는 먼저 선택을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6짝 중에 4짝을 먼저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8쌍 중에. 맞죠? 그래서 짝이 맞는 2개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8켤레 중에서 2켤레를 뽑아서 4짝을 미리 가져가 버린 거예요. 4짝을 미리 가져갔고요. 그럼 이제 2짝만 추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2짝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됐죠? 이 나머지 2짝을 선택을 할 때 짝이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짝이 안 맞는 거 하나 선택하고 또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짝 선택 전체 중 12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12C2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짝이 맞아버리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전체에서. 짝이 맞는 경우를 빼는 겁니다. 여사건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사건 짝이 맞는 경우를 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짝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짝이 맞으려면. 우리 지금 12개가 6쌍, 남은 게 6쌍이 있는 거예요. 6쌍 중에 한 쌍만 선택하면 짝이 맞겠죠. 됐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여기 계산하시면 28이 나오고요. 여기 계산하시면 60이 나오고요. 6이 나와서 정답이 1680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꼭 마무리 끝까지 해주시고요. 은근히 경우의 수 파트는 이게 수의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실수가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적어도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여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1864번 A학교 학생 3명, B학교 학생 4명, C학교 5명 연합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 학생 중에 3명의 학생을 뽑을 때 적어도 나왔네요. 적어도 여사건 할 겁니다. 2학교의 학생이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 적어도 2학교이기 때문에 3학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A, B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냥 전체에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사건은 뭐예요? 한 학교 학생만 있는 게 여사건이죠. 그래서 전체에서 여사건을 뺄 겁니다. 근데 이건 여사건은 한 학교에서만 뽑아야 되니까 모두 A에서만 뽑는 경우와 모두 B에서 뽑는 경우와 모두 C에서 뽑는 경우 3가지가 있겠다. 됐죠? 전체는 12명 중에 3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전체 A에서만 뽑으면 3C3, B에서만 뽑으면 4C3, C에서만 뽑으면 5C3. 간단합니다. 계산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220 나올 거고요. 한 가지, 4가지, 10가지 이렇게 나올 거라서 계산하시면 20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입만 어렵지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꾸 연습해주면 역시 좋습니다. 조합의 수, 부분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r개인 부분집합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10개가 있는데 원소가 10개 있는데 3개 뽑으세요 라고 하면 10C3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해요. 1873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교집합이 정해져 있고 합집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순서상 AB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의 풀이에 안 나올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이 안 나올 건데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 주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U의 부분집합이니까 1, 2, 3, 4, 5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집합이 1이고요. A, B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 한 개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A 합집합 B가 3개래요. 그러면 바깥쪽에 2개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저 A 차집합 부분, 대칭 차집합 부분이죠. A 차집합 B 부분과 B 차집합 A 부분은 뭐 어떻게 채울까요?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할 거냐면 이 2개를 없애줄 거예요. 2개를. 그러니까 A 합집합 B를 먼저 뽑겠다는 거예요. 얘를 먼저 뽑겠습니다. 원소 3개를 뽑겠다. 5개 중에 3개를 뽑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 여집합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A 교집합 B도 뽑아주셔야 돼요. 여기 안에 3개 중에 1개를 뽑아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색칠이 됐어요. 1개. 표현이 됐죠. 그러면 남은 2개가 있을 거예요. 남은 2 원소를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다가 배치를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2군데. 맞죠? 그러니까 1, 2, 3을 뽑았고 교집합에 1이 들어갔어요. 여기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 3이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2의 입장에서는 2군데에 들어갈 수 있고 3의 입장에서도 2군데에 들어갈 수 있고 못은 없고 그래서 2가 2가지, 3이 2가지 해서 남은 2원소 배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되게 간단하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집합의 부분집합 A, B의 어떤 배정을 하는 그런 문제들은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괜히 그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 실전 유형 19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N개 중에 R개를 뽑은 다음에 이제 나열할 겁니다. 실제로는 순열인데 아시겠죠? 순열이 나열하니까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인데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를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P를 쓰는 게. 이제 P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P를 쓰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서로 다른 파란색 모자와 서로 같은 검은색 모자 3개를 그림과 같이 놓인 똑같은 모자걸이 8개 하나씩 나열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서로 다른 파란색 모자와 서로 같은 검은색 모자입니다. 알겠죠? 나열하려고 합니다. 같은 줄에는 같은 색 모자를 진열하기 때문에 줄 선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파란색과 검은색에 같은 어느 줄에 들어갈지 이게 이 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을 넣고 여기에 검은색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죠? 그런데 파란색 줄에서 서로 다른 파란색 2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이렇게 뽑았으면 서로 다르니까 AB가 될지 BA가 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자리를 뽑아서 AB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라서 이 팩을 곱하겠습니다. 사실은 4P인데 4P가 아니라 4C 곱하기 2팩으로 계산하면 좀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검은색 서로 같은입니다. 원래 이런 표현 서로 같은이라는 표현 안 쓰고 같은이라고 하는데 서로 같은 검은색 모자 3개입니다. 얘네는 뽑기만 하면 됩니다.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선택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그냥 검은색 들어가면 됩니다. 선택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리만.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뽑아주면 그냥 검은색 얹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총 계산하시면 96가지가 나옵니다. 정답이고요. 네. 그러니까 C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P를 이제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크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C를 씁니다.
조합을 이용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만의 자리 숫자와 천의 자리 숫자, 백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요거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거는 다른 건데 이 등호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니까 다른 건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풀이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 두 개 나눠서 볼 거예요. A, B, C, D, E와 두 번째 A, B, C, D, E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것 하나, 같은 것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크거나 같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1번, 2번으로 분리해서 더하면 문제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분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크거나 같다 해서 크다와 같다를 합치면 크거나 같다라고 하지 않았고,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숫자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죠? 수식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겁니다. 실제로는. 논리적으로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조건에 자연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0보다 당연히 큽니다. 그러니까 A가 제일 높은 자리거든요. 만의 자리. 그죠? 5자리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1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가 이게 없었으면 사실은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좀 간단해졌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럼 선생님 어쨌든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5개의 이걸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개의 숫자를 뽑으면 순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 하는 겁니다. 순서는 알아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는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선생님 제가 1, 2, 3, 4, 5 뽑았는데 어떻게 돼요? A가 1이고 B가 2이고 C가 3이고 D가 4고 E가 5겠죠. 당연한 얘기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개 중에 5개만 뽑으면 됩니다. 126까지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네요. 예, 맞습니다. 하나, 둘, 셋, A, B, C, D, E 같으니까 얘는 4개만 뽑으면 됩니다. 9개 중에 4개를 뽑으시면 되고요. 9C5와 9C4는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정답 25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합의 계산까지 간단하게 끝났고요. 이제 어려운 거 남았어요. 심화 유형들만 남아 있고요. 여기만 잘 하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요거는 바로바로 문제를 풀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대1 함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요거죠. 요거.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C를 쓰게 되는데 이건 Y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X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X가 어떤 Y로 가는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선택받을 Y가 몇 개를 정하면 되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Y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97번. 6 이하의 자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1은 4로 갔고 F4는 9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우리가 F1이 4기 때문에 4보다 큰 F2, F3을 결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3 같은 경우에, 그죠? 2, 3 같은 경우, F1은 정해져 있으니까 F2, F3 같은 경우에는 4보다 큰 수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죠? 5, 6, 7, 8, 9, 10. 5, 6, 7, 8, 9, 10.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순서는 알아서 갑니다. 맞죠?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6C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예, 마찬가지죠. 5, 6. 9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5, 6은 F4가 9기 때문에 그러면 1, 2, 3, 4, 5, 6, 7, 8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시면 순서는 알아서 갈 겁니다. 계산하시면 420까지가 나와요. 5번이 정답이죠. 됐죠?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복잡하게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관련 문제로서 이 98번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2, 3학년 때 배우는 학년 때 배우는 확통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참고로 그 EB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 뭐 교육청 여기서도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엄청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그 EBS 쪽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해서 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이건 좀 내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겠죠. 자,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5개의 공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2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 1, 2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A, B, C, D, E, F 6개가 1, 2로 대응되어 줘야 되죠. 그래서 대응되는 방법이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가 2가지, B가 2가지, C가 2가지, D도 2가지. 2의 6승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대응될 거예요 라고 하고 문제 풀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1, 2로 각각 대응이 되는데 1이 그죠? A가 1, 2로, B가 1, 2로, C가 1, 2로, D가 1, 2로 이렇게 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모두 1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돼버리죠.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1개로 대응된 경우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1로 모두 대응되는 경우와 2로 모두 대응되는 경우 2가지를 빼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정답이 계산하시면 620까지가 나옵니다.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알겠죠? 참고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가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보통 잘 안 나오는데 2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학교가 너무 어렵게 낸다 그러면 3개짜리도 꼭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선의 개수. 이건 이제 전에 중점적으로 좀 다뤘기 때문에 바로 문제 볼게요. 10개의 점이 있을 때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전체 10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개 중에 2개, 2개 뽑으면 됩니다. 그죠? 10개 중에 2개 뽑으면 돼요. 그래서 답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면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와 얘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얘와 얘를 뽑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것들은 좀 빼주셔야 됩니다. 한 직선 위에서 뽑은 것들. 그래서 요쪽 선,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 그 다음에 가로선 이렇게 다 뽑아야 되니까 세로선은 4개 중에 2개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선은 3개 중에 2개 뽑은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은 6개 중에 2개 뽑은 거라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빼버리면 이게 진짜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빼버리면 다 빼버린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다 빼버려서. 그래서 그 직선 빼버린 3개는 중복했던 그 3개는 다시 더하셔야 됩니다. 다 빼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이 24가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빼버리고 안 더해주는 경우 많아서 실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개수입니다. 뭐 이거는 3개 뽑아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각형의 개수는 10C3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는데 얘도 여기, 여기,
여기 세 개 뽑으면 직선이 안 되겠죠. 삼각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직선 위에서 뽑은 것은 역시 빼주셔야 됩니다. 한 직선 위에서 뽑은 게 4개 중에 3개를 뽑은 건데 이 직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는 거죠. 곱하기 5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는 무조건 다 안 되기 때문에 다 빼주는 겁니다. 다시 더해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풀었던 문제랑 앞서 풀었던 문제랑 같이 보셔야 되죠. 앞서 풀었던 문제는 다 빼준 다음에 너무 많이 빼줬기 때문에 다시 더해줬고 지금 이 문제는 더해주면 안 됩니다.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싹 다 빼주시고 계산하시면 100이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사각형의 개수로 가볼게요. 9개의 점이 있습니다.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역시 9C4로 계산을 합니다.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안 되는 건 뭔가요? 얘네가 안 됩니다. 사각형은 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개가 직선을 이루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뽑았을 때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DEF를 한 번에 뽑고 추가로 1개 뽑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DEF와 추가점 몇 개 있죠? 6개가 있습니다. A, B, C, G, H, I 이렇게 있으니까 6개 안 됩니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IHG, GHI와 추가 1개. 근데 얘는 똑같습니다. 그죠?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114 이렇게 되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예. 계략적인 거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여기서 한번 정돈을 한번 하고 갈게요. 저희 이제 이 뒤에 넘어가면 네, 어려운 문제들만 남아 있거든요. 복합적인 문제. 정돈을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 지우고 정돈 한번 할게요. 뭘 정돈할 거냐면 지금까지의 느낌바를 정돈할 겁니다. 느낌바. 우리의 느낌. 뭘 느꼈나?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의 지금의 싸움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순열 조합 이렇게 넘어왔는데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이전까지 합의 법칙과 곱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번, 2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3 곱하기 2가 나왔고 여기가 4 곱하기 3이 나왔어. 그래서 따라서 6 더하기 10이야 라고 하는 이 합과 곱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경우의 수는. 근데 순열과 조합에 오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순열과 조합에 오니까 어떤 것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냐면요. 1번 여사건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사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고 나서 중복된 거 빼주는 행동을 많이 하죠. 맞죠? 그래서 중복된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복 사건에 대한 처리, 이것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곱사건만 있었으면 합과 곱의 논리에서 끝났어요.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것은 없었는데 순열 조합에 오면서 사실상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도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여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나 계속하게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요도가 많이 붙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정리 한번 했습니다. 자, 평행 사변형의 개수. 바로 문제 볼게요. 평사를 구하세요. 우리는 직선 2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알겠죠? 변을 골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 색칠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직선을 고를 때 왼쪽 직선을 고를 때 2개 중에 1개를 고르셔야 되고요.
오른쪽 직선을 고를 때는 이쪽 세 개 중에 한 개를 고르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 개를 골라버리면 걔가 안 들어가죠. 선생님 말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말하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선을 구할 때는 이쪽 왼쪽에서 두 개 중에 한 개, 오른쪽에서 세 개 중에 한 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로선은요? 가로선은 똑같죠. 요 두 개 중에 한 개, 이 세 개 중에 한 개 고르시면 역시나 저 색칠한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가로선은 역시나 두 개 중에 한 개, 세 개 중에 한 개 고르시면 무조건 제가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답이 그거거든요. 많이 연습하고 많이 풀어본다. 아시겠죠? 자, 분할하는 경우의 수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 안 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려고 열심히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왔고 얘 때문에 발생하는 게 지금 이 뒤에 내용 다예요. 선생님이 얘만 설명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설명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선생님이 이게 하루 이틀 겪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다 설명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럼 선생님이 문제인가요? 학생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했어. 그러면 나는 좀 이쪽 파트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류의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인류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의 수의 논리와 기하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도형이 어려웠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잘하던데요? 예, 대부분이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이 안 되는 거고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트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번에 이해를 못해도 그건 이제 당연한 거다. 자꾸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분할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최대한 간단하게 볼게요. A, B, C, D가 있어요. A, B, C, D를 두 명, 두 명으로 2대2로 분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분할이라고 하는 건 좀 쉬운 것부터 할까요? 2대2 말고 3대1 3대1로 분할하세요 라고 하는 건 그냥 나누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두 부류로 3명과 1명으로 분류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A, B, C를 두고 D를 또 두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A, B, D와 C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분할하는 과정이 그냥 여기 3명 뽑아주면 안 돼요? 맞죠? 4명 중에 3명을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한 명 팀에 가면 되는데 이걸 이제 논리적 일치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적어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더라. 됐죠? 그럼 다시 A, B, C, D를 2대2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어, 2대2 분할도 똑같지 않나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분할하면 될 것 같아요. 4명 중에 2명을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 논리적 일치성을 위해서 이렇게 적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이게 정답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분할하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A, B와 C, D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4C2라고 뽑았던 이거 있잖아요. 4C2. 나중에 2C라고 뽑았던 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순서를 부여한 거예요.
얘가 선생님 C인데 어떻게 순서를 부여했어요? 아니요. 첫 번째 2를 뽑은 것과 두 번째 2를 뽑은 것의 순서가 생겼다고요. 먼저 뽑고 나중 뽑고의 순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A, B를 뽑고 나서 CD를 뽑은 것과 CD를 뽑고 나서 A, B를 뽑은 것은 이 안에 순서에 들어가 있죠. 선생님이 쓴 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분할하라고 했잖아요. A, B와 CD를 분할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A, B, CD인 것과 CD, A, B인 것은 같은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르게 셌잖아요. 그래서 이 다르게 센 것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중복이 됐거든요. 이렇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할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3, 1 이렇게 3, 1 다른 서로 다른 개수가 되게 되면 중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2, 2 이렇게 숫자가 동일하게 되면 AB 뽑고 CD 뽑고 CD 뽑고 AB 뽑고가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중복된 만큼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A, B, C, D, E, F를 2대 2대 2로 분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6C, 4C, 2C 그러니까 둘둘둘 뽑는 거니까요. 그럼 얘네는 이제 중복이 어떻게 발생했나요? 3개 중복이 발생했습니다. 왜? 2명, 2명, 2명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돌아가면서 중복이 발생한 겁니다. A팀, B팀, C팀이 있으면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만큼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A, B, C, D, E, F, G가 있어요. 이걸 3대 2대 2로 분할해 볼게요. 하면 7명 중에 3명 뽑고 4명 중에 다시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습니다. 그런데 중복은 2대 2만 중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2팩 분의 1로 나눠줍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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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눈다고 할게요. 9명이에요. 9C 다시 7C 5C 3C 1C1 중복이 4개 발생했죠? 4팩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를 꼭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할게요. 분할을 했습니다. 우리 A, B, C, D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뒤에 이제 유형의 분배라는 놈이 나올 건데 분할을 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사실은 분할만 하고 끝나지 않거든요. 분할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를 어딘가에 배정하려고 하는 거죠. A, B, C, D라는 아이를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를 배정해야죠. 어디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4명을 3대 1로 분할했다는 얘기는 어디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갔으면 이제 텐트에 3명, 1명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A 텐트, B 텐트가 같나요? 아니죠.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텐트에 분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배할 겁니다. 참고로 이 분배를 하는 과정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3명 텐트, 1명 텐트 이게 아니라 알겠죠? 3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텐트여야 된다. 이런 게 있을 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입니다. 맞죠? 3명, 1명으로 분할 만한 거지 분배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배를 해줘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분할한 다음에 분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5개 텐트니까 5팩. 여기는 3개의 텐트. 여기는 3개의 텐트. 아시겠죠? 이게 분할과 분배가 붙었을 때
나누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 이거 안 했는데 맞췄는데 우연히 맞춘 거예요. 우연히. 분할하고 분배하는 경우는 꼭 이렇게 붙여서 계산하는 걸로 선생님이랑 약속을 할게요. 그러면 틀릴 일 없어요. 34번입니다. 어린이 1명, 2명, 어른 8명, 5개씩 조로 하는데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포함되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 조라는 게 어린이가 한 명씩 들어가야 돼서 어린이 A와 어린이 B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5명씩이고 그럼 어른을 4대4로 분할해서 다시 이쪽에다가 분배해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그러면 이제 조가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 한 명씩 이미 들어가 있고요. 적어도 한 명씩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2명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4대4 분할하시면 됩니다. 8C4 4C4 곱하기 분할이니까 4대4 중복이 발생했죠. 그래서 분배 2팩 계산하시면 70 나옵니다. 해설에 이제 다르게 풀어놨을 텐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한 후에 분배하는 경우에서 똑같이 문제 풀게요. 8명의 학생이 2명씩 조를 이루어서 조별로 한 종류씩 서로 다른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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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분할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2명씩. 그리고 서로 다른 보고서이기 때문에 분할하고 분배까지 하셔야 됩니다. 분할을 하는 방법의 수는 8C2에 6C2에 4C2에 2C2고 중복이 4개 발생했습니다. 4팩이고 그 다음에 분배가 4팩입니다. 됐죠? 계산하시면 2520까지가 나와서 4번이 정답입니다. 실제로 이제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적용하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진표 작성하기. 이게 빈출 유형인데 요 앞 내용이 교과외이기 때문에 사실은 빈출 유형이면서 교육과정 외가 됩니다. 근데 교육과정 외인데 빈출 유형인 게 되게 웃기죠.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외를 종종 내는 학교다,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그 확률과 통계 이 윗과정 확률과 통계에 가면 얘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분할 분배가 그냥 나와요. 그럼 이제 분할 분배는 어디서 도대체 어디의 교과 과정이냐?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과정에서는 1학년 과정이다. 1학년 과정에서는 2, 3학년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이제 교육청이나 교과 편찬 쪽에다가 물어보면 꼭 교육과정 외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참 계륵 같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진표를 작성할 때는 참고로 이 토너먼트 대진표는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할게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대칭축이죠. 양쪽이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볼 텐데 A조의 편성이 되냐 B조의 편성이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A팀 입장에서 다른 팀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 입장에서 A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토너먼트 이 대진표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이런 것들 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대진표의 작성 원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A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일 밑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대진표는 이렇게 작성해야 쉽습니다. 이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1번에서 지금 2대3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분할. 맞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1번부터. 2대3으로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올 때 다시 2대 1로 분할을 해야 되죠. 1대1 분할을 왜 안 하나요? 밑에 1대1 분할을 왜 안 하냐면 둘이 똑같거든요. A가 여기 오나 여기 오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대1 분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 분할 이전까지만 분할하면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분할을 한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문제가 쉬워져요. 바로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오는 분할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겠죠? 이게 분할이 1번 분할이 뭐가 되냐면 4대 2 분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이 여기인데 여기와 여기겠죠? 근데 이 분할은 생각 안 한다 그랬죠. 1대1 분할은 생각 안 하니까 두 번째 분할이 2번 분할, 여기가 1번 분할이었고요. 2번 분할이 2대2 분할입니다. 그리고 1대1 분할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아요. 4대2 분할은 6C4, 2C2겠죠. 근데 중보가 발생 안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고요. 2대2 분할은 4C, 2C인데 분할이기 때문에 중복 발생했어요. 이 2가 중복이에요. 2팩분의 1. 그리고 둘이 곱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계산하시면 45가 나와요. 정답이 되겠죠. 됐죠? 우리 분할 분배를 한 방에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분할 분배는 선생님이 세 개의 유형을 한 번에 날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사실, 분할 분해가 아니죠. 마음에 안 들었나? 분해하고 싶었나 봐요. 분배. 분할 분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사실, 교육과정 외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교육과정 외니까 제가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 절대값 함수는 교육과정 내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는 교육과정 내라서 우리는 절대값이란 것을 따로 정의하고 따로 공부를 했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 절대값 함수가 왜 꺾이는지, 그죠? 배웠죠. 그게 이제 는영이다를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를 기준으로 이 절대값을 풀 수 있습니다를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거기서 끝났지. 그게 정확하게 절대값 안이 0인 것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를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수능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는 교육과정 외라고 해서 꼭 다루지 말아야 된다. 안 나온다. 무조건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외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용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교육과정 외지만 이후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당장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으나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다. 알겠죠? 그리고 분할 분배는 중복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순혈과 조합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중복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중복을 파악하는 것에서 우리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상 맞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내용의 심화 과정은 아주 심화된 문제는 조금 보류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토너먼트가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토너먼트는 빈출 유형이라고 나와 있지만 토너먼트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신 문제에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 내용이 이제 앞선 내용이랑 비슷해요. 교육과정 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심화로 넘어갔고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안 나와요. 수능 문제는 토너먼트가 절대 안 나오는데 이게 마치 되게 중요한 것처럼 내신에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분배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고요.
여러분들 그 8번의 시간 동안 오늘 내용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8번의 시간 동안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 8번 동안 선생님은 실은 지금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원 수업을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직접 쓴 이제 스매싱이라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거라서. 다만 뭐 선생님도 이제 그 본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본인의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 영상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더 넓게 사용이 되어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에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은 돈을 받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이런 수업이니까 정말 좋은 용도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들 바탕이 되어서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 중에는 정말 그 본론적인 원리적인 설명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수능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성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